가장 아름다운 것들, 공연이 끝난 후 함께하는 식사,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진 어머니, 새벽에 조용히 일어난 어머니가 내게 이불을 덮어주며 요리를 시작하는 것, 그을린 닭털 냄새는 고향이다. 그런 다음 나는 잠이 든다. 아글라야 페토라니의 소설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떠올리면 어김없이 그리운 기분이 밀려듭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쓸쓸하고 슬픈 마음과는 또 달라서 그리움이 쌓여도 넉넉하고 푸근해집니다. 조용히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리움에 미소 짓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이종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쓴 이종산입니다. 네, 먼저 이종산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편소설 코끼리는 안녕으로 2012년 제1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장편소설 게으른 삶, 커스터머, 머드가 있고요. 소설집으로 빈 쇼핑백에 들어있는 것, 블루마블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장편소설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 1000개의 종이학과 불타는 교실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이 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제가 제주로 지금 이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사이여서 지금은 한동안 이제 마감도 있고 이제 한편은 마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사를 하느라고 좀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정신없으셨겠네요. 제주도로 가셨어요? 네. 네, 그동안 많은 소설들을 써오셨지만 청소년 문학 시리즈로 장편 소설을 발간하신 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책머리에 보면 이번 책이 시리즈 첫 권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에 더 많은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데 책을 출간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책을 내시는 작가들은 거의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책이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드디어 진짜 책이 나왔구나. 진짜 나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나올까 싶잖아요. 근데 이제 딱 나와서 제 반짝 기쁘고 사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 작업을 하느라 사실 좀 금방 이제 좀 과거의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딱 종결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약간 확 끝났다는 기분보다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쓸까를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캐릭터와 이야기가 연장되는 느낌으로 이제 계속 작가님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데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은 중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부 소속이자 종이접기 클럽 멤버이기도 한 세연, 소라, 모모 3인방의 소녀들이 교내의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에 얽힌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구조의 이야기죠. 작가님께서 먼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하는지 스포일러가 조금 없는 선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라는 것은 사실 그냥 독자분마다 느끼시는 감상이 있으실 테고 네. 그래도 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항상 생각을 할 때 읽는 사람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요게 저는 좀 제일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쓴 책이어서 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방금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살짝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종이접기가 과거로 가는 좀
연결 통로가 되는 네, 그런 시간 여행 소설입니다. 네. 네. 진짜 조금 덧붙여주셨네요. 네, 표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3명의 소녀가 교정의 스탠드에 둘러앉아서 오후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림.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 소녀들 곁에는 책, 그리고 종이로 접은 비행기, 학, 토끼 이런 게 있어서 다 읽어보면 느껴지는 그 내용하고도 되게 잘 어우러지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 3명의 소녀들 중에서 누가 세연이고 누가 소라고 모모인지 궁금하기도 해집니다. 작가님 표지는 어떠셨어요? 책을 구매할 때 또 보면 표지 형태도 양장과 반양장 두 가지 버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표지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게 그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이 그 창비 Y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Y 시리즈는 이제 다 그 양장이랑 반양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됐고요. 네. 사실 근데 제가 표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최종 이제 표지가 된 요 시안을 처음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좀 혹시 다른 시안은 없을까요? 하고 조금 처음에는 거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다시 한번 다른 시안을 한번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근데 결국 나중에 좀 시간이 결국 한 달 정도가 출간이 지연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이제 귀엽고 밝은 이미지보다는 사실 좀 서늘하고 좀 무서운 이미지도 있는데 네. 표지에서는 너무 그냥 귀엽고 밝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다른 시안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결국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결국 그게 안 됐고 나중에 이제 최종 표지가 됐을 때 내가 되게 완전히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원래도 작가가 표지에 별로 관여하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서 거의 제 의견 없이 표지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드물게 처음으로 좀 제 의견을 냈었는데 결국 그냥 작가는 표지를 잘 알 수가 없구나. 오히려 뭔가 자기가 이제 쓰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뭔가 좀 빠져 있어서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최종 나중에 책이 딱 나온 걸 보니까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출판사 분들 너무 죄송하고 작가님께도 좀 죄송하고 네네.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표지예요. 네,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재밌는데요. 청취자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표지가 확실히 좀 새로운 영역이긴 해서 어떻게 보면 협업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의견 조율이 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말에 보면 도서부에서 종이접기를 한 소설을 써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하긴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이 이제 진행될수록 내용이 가볍지 않고 정말 서늘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 뼈아픈 역사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 않은 약간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소설 어떤 계기로 구상하셨는지 또 집필하실 때 자료조사 과정에서 종이접기에 관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다라고 적으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종이접기로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좀 아는 분이 친구가 그 종이접기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그때 처음으로 언젠가 종이접기로 한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근데 바로 쓰지는 못했고 거의 2, 3년 정도 지나서 썼던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창비 어린이에서 이제 청탁을 주셨어요. 단편 청탁을. 그래서 그때 이제 뭘 써볼까 하다가 이번에 한번 종이접기로 써볼까? 네, 싶어서 이제 그때 단편을 쓰게 됐고요. 근데 단편을 이제 쓰다 보니까 뭔가 이 세 친구가 되게 제가 애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지 말고 뭔가 좀 더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많이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장편으로 이제 계약을 다시 하고 그러고 이제 장편을 쓰다가 이건 시리즈다라고 해서 네, 이제 시리즈로 네 하게 됐지요. 네. 그리고 이제 종이접기에 대해 알게 된 사실 이것도 네. 너무 긴가요? 아니요? 네. 그게 더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종이접기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은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종이접기로 써봐야지 이때까지는 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접기로 소설을 쓰니까 자료조사를 이제 해보자 해서 이제 자료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료조사하던 되게 초반에 그 일제감정기 때 오리가미 클럽이라는 게 있었다. 소학교에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리가미 부라는 이제 그 종이접기 클럽을 한 건데 왜 했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는 학도병들을 위해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학도병들도 너무 어린데 또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학도병들 위해서 종이접기를 해서 보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소원을 비는 종이학의 유래가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종이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맞아. 라고 네, 그렇죠. 그랬던 종이학이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래가 있었구나. 네, 그게 유래가 돼서 종이학 접기가 좀 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내가 이걸 쓰려고 종이접기 얘기가 쓰고 싶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 아픈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 되게 의미도 있고 가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소설을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 세연은 어느 날 학교 안에서 종이학을 접어달라고 하는 한복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종이학 귀신의 출몰은 학교에서 오랜 시간 전해져 내려온 괴담 중 일부이기도 한데요. 때마침 괴담을 수집한다는 졸업생 선배도 도서부를 방문하죠. 세연의 친구 모모도 괴담을 좋아하는 터라 이들은 빠르게 가까워지고 함께 종이학 귀신의 정체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100년 전통을 자랑한 학교여서 괴담의 종류도 다양했는데 액자 속 유관순 열사가 자정마다 걸어다닌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밤마다 운동장을 뛰어다닌다. 같은 학교마다 이런 괴담들이 하나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괴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작가님도 어떤 시기에 괴담을 수집하거나 혹은 좋아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을 쓰기 바로 전에 썼던 게 그 빈 쇼핑백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소설집인데요. 그게 이제 공포소설집이에요. 그래서 공포소설만 7개를 써서 이제 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정도 썼었어요. 1년 좀 안 되는 시기 동안 몇 달 동안 이제 써서 묶었는데 되게 어릴 때부터 괴담을 좋아했어요. 괴담을 좋아하고 좀 무서운 얘기 같은 거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괴담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애들이 모이면 항상 무서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애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500원씩 받았었어요. 듣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야기꾼. 그죠. 듣고 싶으면 이제 500원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애들이 다 500원을 내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학부모분들이 지금 종산이가 애들한테 무서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애들이 혼자 집에도 못 있고 밤에 혼자 잠도 못 잔다. 그래서 종산이 제발 그만하라고 좀 전해주라 해서 어머니가 그때 너 이제 그만해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안 하진 않았지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좀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호러썰 계정 같은 거 이렇게 팔로우 해가지고 거의 매일 봐요. 괴담을 또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500원 했더니 왠지 옛날 개그도 생각이 나는데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그렇죠. 아는 이제 20대 분들을 모르실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종산 작가님의 이야기꾼으로서 면모를 볼 수 있는
네, 소설의 또 전반부는 호러와 추리를 혼합한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또 타임리프라는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도서실 서고에 있는 캐빈의 틈을 통해서 세연과 친구들이 과거로 드나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러다 나중에는 종이와 귀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이런 어떤 환상적인 부분, 독특한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세연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주위가 붉게 보이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진짜 설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데, 이런 고민의 과정이 어떻게 좀 이루어졌을지 궁금해요. 이게 다른 작가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다 쓰고 나면 이게 약간 전생 같아지면서 좀 많은 기억이 좀 소실돼요. 그래서 약간 내가 어떻게 썼지 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받고 그러게 세연이가 그 거짓말을 하면은 붉은 기운이 보인다. 이거를 처음에 왜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연이는 그냥 저한테서 그냥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혼자만의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해놨다기보다는 약간 저한테 세연이의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발견이었대요. 지금 말을 하면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설의 첫 챕터가 됐던 이제 단편을 썼을 때는 세연이가 붉은 기운을 본다는 걸 몰랐고 나중에 이제 장편을 써야겠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챕터까지 쓰고 나서 그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 사이에 그걸 알았어요. 세연이가 붉은 기운을 보는 애였구나. 그래서 얘가 좀 이상했구나. 그걸 좀 알았어요. 그때부터 좀 잘 써졌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쓰면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 지점이 네네네. 있다. 뭔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상과 경험의 비중이 이렇게 조합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건가요? 지금처럼 쓰다가 보니까 찾아오는 어떤 부분도 있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큰 테두리만 정말 대강 정해놓고 나머지는 거의 쓰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설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뭔가 촘촘한 설계 이런 거엔 좀 재능이 없는 편이어서 약간 그날 어떻게 하면 다음 페이지가 좀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거의 그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경험이랑 상상이 좀 많이 섞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예전에 도서부 활동을 실제로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을 시작을 했지만 이걸 이제 소설로 써야겠다 했을 때는 그때의 경험은 이제 거의 다 지워지고 제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본다든지 뭔가 과거로 간다든지 뭔가 붉은 기운을 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좀 멀리 가서 현실은 정말 약간 그냥 상상을 떠올리게 해준 정말 최소한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쓰다 보면 결국은 제가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멀리 간 이야기에서. 네.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소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의 멤버인 세연, 모모, 소라의 우정도 너무 좋았는데 우천시의 떡볶이를 먹는 공식 행사는 10대스러운 그 귀여움이 있었고 종이접기 할 때 다 같이 만든 규칙은 또 다정한 어른스러움이라고 이제 저희 구성 작가님 표현해 주셨네요. 절대 대신 접어주지 않는다. 요런 거. 이런 것도 너무 사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한 사람이 애를 먹고 있으면 몇 번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접는 시범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대신 접어주진 않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 다 성격이 전부 다르지만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가는 거, 이런 관계성들이 매우 저는 좋게 보였는데요. 이들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특별히 신경을 썼던 지점이 있으셨을까요? 맨 처음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세연하고 모모랑 소라 이 세 사람을 너무 아이로는 보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우정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물론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되게 우정의 원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표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고, 사실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자라기보다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계속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라가 어떤 사람이고 세연이는 어떤 사람이고 좀 모모는 또 어떤 사람인지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관계성보다는 오히려 캐릭터가 갖고 있는 부분들. 세 사람이 또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 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정을 쌓았는데, 특히 세연하고 모모는 수키 스택하우스 시리즈를 계기로 친해지게 됐는데요. 이 수키 스택하우스 영화로도, 드라마인가? 아마 시리즈로 네. 미국 드라마. 네, 드라마로 나왔을 거예요. 전 나왔죠? 영상은 못 봤는데요. 네. 저는 제가 영상만 본 것 같아요. 책은 안 봤던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시리즈가. 정말요? 네. 드라마로 보셨을 때요? 드라마로 봤을 때는 그 비주얼 구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작가님 또 청소년 시절에 특히 좋아하셨던 책이 있나요?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되게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좀 엄청나게 닥치는 대로 읽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거의 하루 종일 책만 읽다 올 정도였어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날그날을 이 학교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항상 그 하루를 때워야 되는 책을 항상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책이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닥치는 대로 읽다 보니까 거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뭐 장르 이름이나 그러니까 제 나이대의 아이들이 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읽는 뭐 시드니 셀던도 읽고 네네 거의 좀 그냥 좀 재밌는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그때는 다 한 권 한 권이 되게 충격적으로 재밌는 책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뭐 판타지 소설도 많이 읽고요. 뭐 아린 이야기 같은 것도 읽고 근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한 권의 책이 딱 생각이 나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청소년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어린이날마다 이제 아빠가 같이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씩 사주셨거든요. 네. 그게 좀 저한테는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가서 뭐든지 그냥 한 권을 꼭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같이 간다는 게 저한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두꺼운 걸 고르려고 왜 두꺼워야죠 오래 읽으니까 초등학교 때인지 중1 때인지 캔터베리 이야기를 사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두꺼워서 사서 그거를 되게 오래 읽었던 기억도 있어요. 너무 재밌는 독서 경험이네요. 아버님이 너무 좋으셨네요. 어린이날에 장난감 안 사주고 네. 서점 데려가시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작가님 작품에 3명의 소녀들 말고도 주변 인물들도 나오는데 괴담수집가 한장희 선배, 또 이들의 오랜 선배이자 담임이기도 한 강지문 선생님, 또 연희수선집의 할머니, 또 과거에서 조언 윤경희 선생님과 수희 등등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 어떻게 떠올리게 됐는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인물이 가장 애착이 갈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떠올리게 됐는지는 사실 뭔가 되게 연구를 통해서 사실 한 명씩 만들어 간다기보다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인물이 그냥 다 종합이 돼서 그냥 완전체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한 명의 사람이. 이제 그래서 떠오르면은 이제 소설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인물은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딱히가 아니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장인은 워낙 웃긴 친구니까 네. 뭐 처음부터 그리고
거의 소설 초반,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중심 인물 외에는 되게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되게 초반부터 같이 이야기를 같이 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고 뭔가 한 명 한 명 떠올리면 다 다른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한경희 선생님이나 수희를 생각하면은 뭔가 항상 좀 마음이 찡하고 뭔가 그 연희 수선집 할머니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한 명 한 명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서 좀 약간 진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 돼서요. 약간 진짜로 내가 한때 되게 알았는데 요즘 좀 못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런 생생함이 작가의 내부에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드나 봐요. 너무 멋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여학생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만드실 때는 광주 수피아 학교의 이야기를 참고하셨다고 적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덧붙이신 걸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발견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항상 그렇긴 한데, 한 반 정도 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물론 초반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전 이 이야기가 어떤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그 귀신이나, 아니면 그 일제강점기 얘기를 처음부터 써야지 했으니까 그 일제강점기의 그 중학생들, 이 새 친구들 만나러 가는 그 과거의 중학생들이 어떤 뭐 희생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그 가장 큰 키워드가 좀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닌 게 그게 그럼 아니라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어야 소설이 끝날 텐데 그게 뭘까라는 게 저한테 되게 한 몇 달 동안 거의 유착 상태였어요. 그래서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뭔가 죽음이나 희생이 들어가야지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있었죠. 근데 수피아 학교에 가서 딱 거기서 결론이 났어요. 그 수피아 학교에 가시면 그 구간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일제강점기 때 세워졌던 학교가 그 고스란히 그 건물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 교실 하나가 이제 역사관이에요. 근데 그 역사관 안에 그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사진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이는 게 아니구나. 죽이면 안 되는구나를 되게 딱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본 여학생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여학생들의 얼굴은 거의 유관순 열사, 네. 그러니까 형무소에 갇힌 독립운동을 했던 여학생들이라고 하면은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들이 되게 강렬한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가서 본 그 여학생들은 소풍을 가고 그냥 수학여행을 가고 그냥 수업을 듣고 있는 그런 얼굴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야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 어이구 울컥하셨습니다. 그때 감정이 좀 올라오네요. 죄송해요. 진짜 진심으로 그 인물들과의 소통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약간 올라오셨는데 맞아요.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 그 사진을 보고서 이 사람들을 더 잘 모시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인물들과 소통하시는 거 보니까 작가님의 평소 작업 풍경도 궁금한데요. 제주도로 이사 가셨지만 주로 어디서 쓰시는지 소설 쓸 때 자신만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는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작업실이 생겼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출근을 해서
그날 할 일이 끝날 때까지 쓰는 게 원래 루틴이었어요. 근데 제주로 옮기고 나서는 아직은 약간 정착을 하지 못한 네. 상태여가지고 그냥 좀 카페를 떠들면서 쓰고 그러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네. 아직은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소설 안 써질 때도 있으실 텐데. 근데 사실 그 소설이라는 게 매일 안 써지니까 그거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제 썼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니까 뭐 그날 안 써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네. 안 써지면 그럼 오늘은 그냥 좀 놀자 하고. 근데 이게 정말 안 써진 날이랑 그냥 조금 그냥 안 써질 것 같은데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보통 날은 원래 안 써지는 거지 하면서 그냥 좀 앉아 있다가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고요. 그런데 정말 안 써질 때는 그냥 지금 안 써진 구간인가 보다 하고 뭐 며칠이 돼도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을 좀 생각은 이제 계속 하지만 뭐 억지로 쓰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약간 좀 쉰다. 그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서부 종이 접기 클럽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책의 감상이나 리뷰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으로 독자분들하고 만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네, 행사가 없었어요. 행사가 거의 없었어서. 근데 얼마 전에 학교 강연을 이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책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갔을 때 원래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으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던 거여서 거기서 이제 그 책을 또 준비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책으로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도서부 종이접기로 만난 거기도 했는데 그날 이제 강연 자체도 이제 제가 학교 강연이 처음이었어서 중학교로 갔었거든요. 목포 네. 중학교 여자 중학교로 갔었는데 뭐 강연 자체도 제가 그렇게 학생분들을 독자로 만난 게 아예 처음이었어서 되게 이제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나중에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이제 목표의 숙소로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제 뒷자리에 그 강연을 들었던 학생분이 이제 앉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거기 앉은지 모르고 오늘 학교에 작가님 왔었다 이러면서 그 옆에 다른 반 친구인가 봐요. 그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앞에서 그게 난데 이러면서 네네. 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내용은 그냥 뭐 사인 귀엽지 이러면서 자랑하는 아유, 귀엽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이종산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서실 안을 둘러봤다. 도서실 벽 전체가 출렁거리고 있었다. 도서실 뒤쪽에 있는 서고 문도 크게 일렁였다. 나는 멀미를 느끼며 서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도 내가 걱정이 되는지 내 뒤를 따라왔다. 서고 문 앞에 가보니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한 겹의 투명한 문이 더 떠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멈춰야 돼. 왠지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솟구쳤다. 잠시 두 사람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그 생각만 났다. 나는 종이고래를 주머니에 넣고 서고 문을 잡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날 끌어당기는 것처럼 몸이 앞쪽으로 쏠렸다. 나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모모와 소라가 내 팔을 급히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에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있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이곳이 서고 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도서실의 서고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 1층 서고는 넓지 않은데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공간이 나온다. 그 지하 공간에 오래된 책들이 잔뜩 쌓여 있다. 우리는 그 지하에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랐다. 원래는 끈으로 묶인 책 더미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책 더미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책이 없는 지하 서고는 너무 휑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넓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어슴푸레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겁에 질려서 속삭였다. 소라가 용감하게 그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 양초를 든 쪽 팔을 길게 뻗었다. 양초에 붙은 불은 아직 살아있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사람의 형체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형체의 얼굴이 보인 순간 나는 두려움으로 몸이 굳었다. 그 애였다. 종이학 귀신을 봤던 날 도서실 창문 밖 나무 아래에 서 있던 아이.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대목을 쓸 때 그냥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한 반 정도는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네. 처음 어쨌든 귀신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뭔가 조금 호러의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엄청 무서운 호러라기보다는 좀 약간 귀여운 호러.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네. 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현재 집필 중이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내일이 장편 마감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마감을 지금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팬데믹이라는 엔솔로지로 발표했었던 벌레 폭풍이라는 단편이 이제 장편으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계속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이게 계속 끝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요거를 일단 빨리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장편 그럼 언제 나오시는 건가요? 이게 아직 출간 계획이 딱 잡힌 건 아니에요. 일단 이제 제가 다 쓰고 이제 편집자님 이렇게 넘겨서 좀 수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2023년도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장편 마감.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이루고 싶은 거 지금은 진짜 장편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정말 빨리 끝내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네. 네, 저희 지금 만남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요즘 이종산 작가님 푹 빠져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낯간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좀 뭔가 드라마라든지 뭔가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는 건 시집 읽는 거. 시집 읽는 게 작년부터 좀 시집 읽는 걸 좋아하게 돼가지고요. 네. 네, 좀 요즘에 나온 시집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읽는 거에 좀 빠져 있다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설가님이 시집 읽는 거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작품 세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소설 첫 책도 그 시 읽으면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이민아 시인님이나 아니면 이근아 시인님 그 시집 읽으면서 네. 한글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좀 충격이 있었어서 그때 좀 첫 책을 쓸 때 그게 되게 저한테 영향이 컸어서 그게 좀 다시 온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네. 지금까지 도서부 종이접기 클럽 1000개의 종이학과 불타는 교실에 이종산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네. 뭔가 조금 긴장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액티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럼 저희는 이종산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의 소리